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장중 한때 9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9만 달러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2,500에서 600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새벽에 장중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또 오르는 추세고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막 투자하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가상화폐의 특징이죠.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그동안 쭉 추세를 보면은요. 예. 10일 동안 갑자기 오르다가요. 이제는 쑥 또 다시 장기적으로 보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오르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거든요. 트럼프가 됐어. 트럼프 당선인이 됐어. 그러면은 일단 우호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투자 자금이 또 몰리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로 또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10만 달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축 자산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증권거래 위원장인데 가상화폐를 억눌렀던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 이 사람 해임시켜 버리겠어. 물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해임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해임시켜버리겠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공약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10만 달러 정말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정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코스피 다 떠나고요, 코스닥 다 떠나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지금 딱 이제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요.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은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우리 증시 시총까지 넘어섰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총이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가격이 또 올랐다는 얘기도 해요. 거래대금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이제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되다 보니까 시총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 넘어갔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장의 매력도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이런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당분간 우리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뭐 ETF 상품도 나온 이후에 사실상 정통 금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시선이 이제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가상화폐야. 이거는 뭐 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투자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금융상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 뭐 금액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총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열 양상 때문이죠. 또 일각에서는 신중농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포모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여기서 투자 안 하면 소외될 것 같고 돈을 못 벌 것 같은 심리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발 그러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금 통장 빼고 적금 빼갖고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갖고 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일어났어요. 절대 포모 현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신중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본다 그러면 관세 얘기 나오고요. 감세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관세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다시 일어나면 금리
잘 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감세된다 그러면 재정 지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해갖고 돈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 그러면 가상화폐 직격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신중론이 나오는 게 이러한 다양한 공약들이 실제 이행이 된다 그러면 절대 가상화폐에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지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금값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원래 금은 안전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왜?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났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항상 얘기했던 거 전쟁 끝낼게. 그러면은 더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소폭 조정도요. 아직도 지금 시장에 가보면요. 한 돈에 51만 원이 넘어갑니다. 국제 시세도 2,700달러 선보다는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 선 밑에 있지만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요. 일단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그동안 예. 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금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금값은 사야속 갈수록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일각의 목소리는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상태고 금값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지금 받고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 2,500선을 내려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네. 주식시장에 대한 반발력이 그러니까 이제 변전성이 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변동성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에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일단 우리 국립시장에 누려왔던 세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금투세,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그다음에 수급정 측면인데 두 가지는 끝났어요. 금투세 없어졌죠. 이제 네. 이슈가 좀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 끝났잖아요. 그럼 불확실성 두 개는 끝났는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수급, 거래대금입니다. 그동안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 미국장으로 가셨고요. 다 코인 쪽으로 가셨거든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뭐 우리 국내 주식이 자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더 잃어버린 거고 이게 사이드다 보니까 더 재미없어.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 그 중심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국내 장에 대한 좋은 흐름을 이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에 좀 달려있다고 봐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의 이슈가 딱 나온다. 그렇죠. 이벤트가 네. 되면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